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지수는 0.1%로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이탈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잘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호텔신라, SKC, 현대차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이 호텔신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2.76% 상승한 89,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아래로 SKC, 그리고 SKC 같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6.91% 상승한 103,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1.11% 오른 195,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4%에서 6%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박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탄력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SKC가 6.91%, 7%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03,700원을 기록을 했고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도 6.28% 오른 5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원인은 미국의 IRA 법안에 있었는데요. 미국의 IRA 법안에 배터리 소재인 동박을 핵심 광물로 지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한 개당 대략 39kg에서 83kg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제조의 핵심적인 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기대감도 함께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10월 안으로 IRA의 세부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구리를 핵심 원자재로 처음 포함시킨 가운데 구리가 동박의 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IRA 법안에 동박까지도 핵심 광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박의 경우에는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음극을 완성하는 필수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RA의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될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을 해야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SKC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모두 다 6%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1%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1위로는 파워로직스가 30% 꽉 채운 상한가로 12,87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그 아래로 보시면 원익-P&E의 경우에도 29.93%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1,070원의 종가를 나타낸 모습이었고요. 이 파워로직스 그리고 원익-P&E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헝성그룹 그리고 코리아나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헝성그룹이 29.61%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코리아나도 12.97% 오른 3,87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중국 소비주들이 함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기업으로 엮이면서 함께 탄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함께 오른 가운데 유진로봇이 6.9% 오른 9,91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TM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진 로봇이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모멘텀도 최근에 있었죠. LG U+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소식까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그리고 원익PN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과 신중론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 가운데에서도 2주 내에 샘플을 제작 완료하고 공개할 것이라는 이 LK99 검증위의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기대감이 다시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초전도 저온학회는 LK99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2주 내로 샘플을 제작을 하고 이후 일주일 내로 교차 측정까지 마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검증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급이 문제가 됐던 황산납이 다음 주 초에 확보될 예정으로 대략 2주 정도면 이 샘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샘플이 확보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증을 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잠시 수그러들었던 기대감이 또 한 번 유입이 되면서 원익PN이 그리고 파워로직스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초전도체 관련주가 다 함께 또 이렇게 강세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솔로엠 종목이 있고요. 이게 물론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사실 그때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은 사실 예상치보다는 크게 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2년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2분기는 생각보다 조절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2분기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나왔고 그 이유가 특히 이제 ELS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관련된 디지털 코드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마트나 관련된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날로그 이제 태그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디지털로 바꾸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로 이제 ELS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주목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만큼 성장세가 적어도 원래 평균적으로 30-40% 성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프라이스나 이마고테그와 같은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YY 기준으로도 이미 2배의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솔로엠의 성장 모멘텀이 크게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엠이 이제 ELS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나 PC에 들어가는 파워모듈이나 그리고 중저가 TV 쪽에 보급하고 있는 3-in-1 보드 같은 경우가 물론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급하게 이제 올라왔던 매출들이 어느 정도 격체 수요가 아직까지는 크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회복세로 좀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메인 사업이었고 ELS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이제 독과점 시장에서 이제 3위에서 지금 2위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마고테그의 여러 가지 루머와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향치고 있을 때 솔로엠이 방사수혜를 좀 얻는 방법도 충분히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엠은 한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솔로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큐라티스, 덕성, GI 이노베이션, STX 중공업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적 장세에 의해서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호실적이 아닌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은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가 나왔다는 종목들도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라티스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면요. 큐라티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7.87% 상승을 하면서 3,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큐라티스는 주열 흡충증 백신 파이프라인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금요일 본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주열 흡충증이란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에 이어서 가장 파괴적인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 제품이 없는 만큼 큐라티스가 세계 최초로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장 마감에는 3%대 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큐라티스 결국에는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를 하면서 7.87% 상승하며 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함께 덕성도 체크를 해보시죠. 덕성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금요일 오후장부터 다시 한번 초전도체로 수급이 몰려오면서 덕성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덕성 외에도 신성 델타테크, 국일신동 등 일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은 주가의 변동성이 강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GI 이노베이션은 금요일장 바이오주의 강세에 이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5%대 상승을 하면서 39,9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삼양식품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 8.45% 상승하면서 136,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거의 꽉 채워내면서 149,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삼양라면이었다면 이제는 불닭볶음면으로 좀 그 호실적을 이어가는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불닭볶음면이 확실하게 삼양식품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수출 호조로 인해서 올해 2분기에도 확실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2,854억 원, 영업이익은 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대, 61%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호실적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금 배당 소식과 신규 시설 투자 소식까지 정하면서 지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배당은 주당 1,000원의 중간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신규 시설 투자는 1,600억 원 규모로 밀양에 제2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끝으로 STX 중공업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STX 중공업도 함께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67억 원, 영업이익은 205%,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700%대 증가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STX 중공업도 4%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2,990원의 시간의 체결가를 형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탑5 리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피로틱스, 레이, SAMG 엔터, 그리고 파마 리서치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모든 종목들은 실적에 의해서 지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각각 9.18% 그리고 5.5%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들 특징주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정규장에서 1.97% 상승을 하면서 12만 9,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18%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참고로 JYP 엔터는 10일에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겹경사를 맞기도 했는데요. 공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매출액은 12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88%, 그리고 순이익은 67%를 기록을 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영향으로 좀 매수세가 좀 빠져나갔는데요. 9.18%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파마 리서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파마 리서치는 지금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정규장에서는 3.5% 하락하면서 1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5.5% 하락한 14만 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파마 리서치도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34억 4%, 영업이익은 35%, 순이익은 55% 증가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원 부장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자체가 21년에 이제 개장이 되어가지고, 물론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는 없지만은, 결국에는 역대급 실적이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이미 상해나 이쪽에 중국 쪽에 제주 쪽으로 가는 항공편이 계속 꾸준하게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중국 단체 관광 이슈만 기다리고 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하나둘씩 롯데관광개발의 컨센을 이제 상향하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호텔 쪽은 이제 우리나라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제주 쪽으로 향하는 흐름이 많았었기 때문에 호텔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국인 드랍액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배팅에 대한 룰 자체가 다른 파라다이스와 GK가 달라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올 거고 4분기 때부터 이제는 중국인의 그 단체 관광 효과를 아마 똑똑히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보다는 GK1 그리고 전반적인 제주도 향에 대한 특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좀 롯데 관광개발이 아마 매출 성장 속도로서는 가장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사실 중국이 디플레이션 효과니 아니면 경기가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 구간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국내에 관광 유입이 굉장히 커질 거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가 볼 때 실적이 올라가는 게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관광개발이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미 선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난주에 거의 30% 가까이 흐름을 좋았었지만은 그런 흐름도 이번에는 충분히 조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효과로 앞으로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 흐름 저희와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시장 준비해 보실 때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쏙쏙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수익률 빵빵 터지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뾰로롱!